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더 앞서게 해주이소. 오늘 아침 보도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까지 상당히 고심하면서 취재해온 기자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현광입니다. 오늘도 눈이 충혈되어 있는 우리 박현광 기자를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사 한 줄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갈 길이 바빠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충격적인 녹음 파일 먼저 명태균 씨의 음성 파일 먼저 들으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 네. 그 주보 차프로.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네. 누군가만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 녹음 파일을 듣고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녹음 파일 들으셨을 때 우리 박효광 기자 첫 일감이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로 네. 저희가 누군가를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공표 조사긴 했는데 사실 대선 기간에는 이런 비공표 조사 같은 게 다 지라시 형태로 많이 돌거든요. 그렇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 네, 이게 딱 처음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기사를 써야 되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시민들이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계속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네. 기자들의 사명이고 네. 뭐 운명 아니겠습니까? 뭐 거침없이 가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은 팩트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33분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한 겁니다. 연령별, 지역별 다 맞추고 여성도 맞추고 그러니까 성별, 연령별, 지역별을 다 맞춰서 네. 곱하기 해서 2,000개를 만들어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강혜경 씨가 이거 가지고요? 네. 라고 물어봐요. 예. 그리고 뒤에 명태균 씨가 바로 치워버리지 뭐. 그러니까 치아불지 이렇게 네, 예, 경상도 예. 말로. 예. 그게 안 낫냐고. 예. 그게 더 편하지 않냐 뭐 이런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직 샘플이 다 차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2,000개로 만들라는 거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 2,000명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00명 대상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정황을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만드이소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1,000개 샘플을 하려면 1,000명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그게 뭐 3만 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계속 조사원들이 면접 조사원들이 전화를 돌려서 이 샘플을 맞추는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20대가 너무 많이 그 통화가 됐으면 줄이고 네. 그쪽 그 표본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하는 건데 이거는 샘플이 안 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라는 거죠. 가중치를 줘서 만들어라. 네.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돈 뭐 40만 원 들었다 그럼 됐다 이런 표현도 또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뉴스토마토에서도 예. 여론조사를 합니다. 하죠. 예. 그 사실 저희도 P&R 회선을 써요. 빌려서. 예, 그래서 가격을 대충 알고 있는데 네. 이 40만 원으로 2,000개 샘플
절대 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금액이에요. 네, 예. 금액입니다. 40만 원만 들어서 예. 2,000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중단했구나. 라고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0개 샘플을 하려면 통상에는 한 얼마가 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250만 원 예.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선을 연결하고 하는데 쓰는 아주 그 최소 단위의 최소 단위, 범위가 예. 250만 원이 드는데 40만 원이 들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0개 샘플이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상태로. 가중치를 둬서 그냥 만들어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에 또 통화를 하는데 그 다음 바로 통하죠. 네. 바로 이어진 통화네요. 네. 3시 33분에 통화하고 바로 그 뒤에 뭐 1시간 반 20분 정도 있다가 다시 통화를 하는데 이거는 그 실명이 나왔는데 텍스트에는 네. 이름 얘기해도 되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그러니까 아까 녹음 파일에는 실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텍스트에는 실명이 나와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해요.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 주이소. 네. 자 이렇게 하면 강혜경 씨가 알겠습니다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강혜경 씨는 만든 거예요? 2% 앞서게? 맞습니다. 그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9월 29일 날 네. 낸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3.9%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섭니다. 예, 그래서 3% 정도 앞서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놓고 보면은 뒤에 이제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 젊은 애들 있다 아닙니까? 네. 예, 응답하는 개수 올려갖고 예. 2~3% 홍이 예.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이 젊은 애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표본을 인위적으로 늘렸다, 조작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젊은 애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030 청년 세대들이 맞습니다. 응답률이 낮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표집이 다 안 되니까 그거를 조금 개수를 올려서 네. 조절을 해라. 맞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상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누가 봐도. 이게 지금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이가 나가는 거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태경 의원이 네. 여기서 왜 나오죠? 저희가 이제 사실 기사에는 자세히 담지 않았고 네. 기사의 큰 핵심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 하태경 전 의원과 예. 명태균 씨도 좀 인연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어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들로 봐도 네. 명태균 씨가 하태경 의원을 좀 도와주려고 한 것 같다. 네, 그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태경 의원이 무슨 그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인 거죠. 당시에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아, 경선 후보. 네, 그때 그러니까 같이 이제 윤석열, 홍준표, 하태경 같이 경선 후보였던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경선 후보인데 하태경 쪽에 이 내용을 보여줘야 돼서 이거를 네. 만들 필요가 있어서 네. 이 내용을 그 강혜경 씨가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거는 하태경 쪽으로 나간 거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추정할 수 예,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그 여론조사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누가 특히 선거 국면에서 어떤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대에서 그리고 성별로 또 정치 성향별로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계속 돌리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후보를 띄워야겠다고 생각하면 가중치를 둬서 몇 %를 올리고 내리고. 맞습니다. 가짜 통계를 뽑아내는 기술자였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예. 저희가 엑셀 파일 같은 걸 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예. 임의로 만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판을 열고 예. 누구 몇 프로 누구 몇 프로 이렇게 준 거라고 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명태균 씨가 대선만 하진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거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2020년부터 뭐 쭉
역사를 가지고 나를 만나러 하라지 얘기를 네. 하던데 네. 모든 선거 때마다 이제 기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세 차례 정도 벌금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 비슷한 방식인데 표본을 자체 제작한 구축한 표본을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여론조사를 했다. 예. 그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차례 정도 벌금형을 받고요. 예. 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을 때 포함된 건수가 16건 정도에 해당합니다. 16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16건의 표본을 조작했다고 해야 됩니까? 뭐 표본 조작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표본 조작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판결문에서도 예. 표본 조작이라고 하고 있기 아, 때문에 판결문에서 표본 조작이라고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표본 조작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대선 때에도 한 거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왔으면 충분히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신 윤석열 후보께서는 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예. 사전에 걸렀어야 됐는데 예. 그러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못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실 저희도 판결문 한번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의 이제 직업이 궁금해서 제가 명태균 씨한테 그 도대체 직업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뭐 명대표, 명회장 뭐가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저한테 명박사라고 했으니까 저는 직업이 명박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 명선생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 직업은 명선생입니다. 명선생 또는 명박사로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직업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예,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검찰총장직이나 하신 분이 네. 이분하고 하루에 스피커폰으로 매일 전화기를 열어놓고 통화를 6개월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분한테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려보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스피커폰으로 그 부부가 내외가 같이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대통령을 둔 국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태도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네. 네. 기사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혜경 씨를 인터뷰한 것 같은데 이때 나왔던 그 9월 조사인 거죠. 네. 9월 29일 날 이 여론조사를 한 건데 네. 이 여론조사를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데이터가 공개가 된 건데 그날 공개한 저희가 따로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비공표 조사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네. 따로 별도로 이게 언론에 나온 조사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비공표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2,038명 네. 대상으로 해서 RDD ARS 무선 100% 여론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후보 적합도에서 이제 당내 조사를 한 건데 윤석열 33,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9% 네. 2%에서는 조금 높지만 2-3% 2, 차이로 3% 수준인 거죠. 근데 왜 2%를 높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튀어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3% 정도 올리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월 27일, 예. 2021년 9월 27일부터 9일까지 M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물론 이제 그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조사 방식이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19%, 홍준표 후보가 2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6% 포인트 앞서는 결과인 거죠.
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한 게 29일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MBS가 그 한 게 MBS가 2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그쵸. 사흘 동안 한 여론조사고 저 PNR과 미래한국연구소가 함께한 거는 29일 하루 한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만 한 거고 예. PNR이랑 미래한국연구소 그러니까 시사경남에서 의뢰하고 PNR에서 조사한 거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아, 네, 요 조사는 공표된 조사인데 네. 이 조사도 되게 공교롭게도 예. 미래한국연구소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31.4%, 홍준표 29.9%. 네. 그러니까 1.7% 정도, 1.5% 정도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첫 번째 하나는 2021년 9월 29일 요때가 막 그 대선 경선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던 시즌인가요? 제가 그때 한국에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결과가 예. 11월 5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종 그 경선 후보가 맞습니다. 한 달 전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때 한 달 선거 한 달 전이면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활발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한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조작이 벌어진 거고 맞습니다. 당시에 이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볼 때는 자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한 6% 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와. 그런데 네. PNR 리서치 조사 아니면 그 자체 조사로 돌려봤더니 여기에서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한 2%에서 3%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 네, 해볼만해.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을 만든 거래요. 맞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인 거죠. 예.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음에 PNR 리서치가 뉴데일리 시사경남 의뢰로 해서 10월 1일하고 10월 2일 양일간 이거는 공표된 조사입니다. 여론조사인데 이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31.4, 홍준표 29.9, 유승민 12.8 이렇게 나옵니다. 네. 1.5% 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인 거죠. 이 조사는 표집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제 공교롭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일단 강혜경 씨의 말에 따르면 네. 공표 조사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 조작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서명원 PNR 대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좀 공교롭다라고 보는 거는 네. 같은 기간,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에서 데일리안 이라는 매체에서 의뢰를 했고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예. 윤석열 37.3%, 홍준표 40.6%.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또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도 사실 좀 보수 성향의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 다른 장난을 쳤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독 PNR 리서치 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 씨가 개입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이제 조사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맞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에 만약에 이 그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PNR 리서치나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한국연구소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우세한 걸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그 경선 결과도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37.94%,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48.21%, 그러니까 예. 10.27% 포인트 앞서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홍준표 예, 후보가 예, 예. 네, 여론조사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나는. 네. 예? 그림을 그리다. 네. 창원의 화백.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그 굳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취재를 하고 예.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네.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직업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예. 정치인들이 한 번쯤 혹할 만하다.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면 네. 정치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뭐라도 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더 휘말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잘못된 거죠. 불법이죠. 불법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건 몰라도 여론을 가지고 이런 논란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맞습니다. 엄청난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근간을 예, 흔들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실이 이번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아 진짜 뭐라 그래요? 취재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입장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로 묻진 않았고요. 네. 명태균 씨 입장을 물었는데 네. 명태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통화는 됐는데. 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문자를 이제 남겼죠. 통화를 해도 예. 받지 않기 때문에 예. 문자를 남겼고, 그리고 저도 대통령실에 이번 보도가 나간 뒤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음에 첫 보도가 나오고 지금 40일이 지났죠. 9월 5일이 첫 보도였으니까요.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이 사건 네.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인 경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직접 그 공중파 라디오 방송까지 출연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욕보이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윤 대통령의 성정상 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검찰 맞습니다. 출입 오래 했던 기자들이. 그리고 이게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둔 우리나라 국민들을 욕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기자들하고 통화하면서 본인의 입장, 뭐 내가 공개하면 뭐 판이 뒤집어지는데 뭐 대선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 집을 알아, 뭐 심지어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네. 뭐 앞마당에 묶어놓은 개, 뭐 이런 표현. 내가 닭을 납품하면 봉황이 된다. 정치인들 전반은 이제 닭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누구 하나 다 제대로 된 발언을 못 하고 있어요. 특히 보수 정치권들의 그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이 명태균 씨가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엘리트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열등감이 듭니다.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윤 후보 측에부터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네. 명 씨가 조작해 본들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홍 시장 측하고도 취재를 하셨습니까? 사실은 홍준표 시장 쪽에는 뭐 어떤 취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네. 저희가 홍준표 시장이랑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 기사를 낸 게 아니고 네. 사실 기사를 미리 써놨고, 예, 근데 어제 이제 마침 홍 시장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요. 네. 예,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은, 첫째는 그 조작을 알았다면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야 됐던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고, 예. 이거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경선에.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와서 왜 또 문제를 삼는지, 예. 예, 그것도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애청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으로 돌아가고 또 2022년 대선판으로 돌아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이나 황당한 일들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찌됐든 이 여론 조작의 폭풍 가운데 대선을 치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예, 된 거죠. 0.73% 표차로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제 자신감에 차서 내가 입을 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휴대폰에 상당한 내용을 보관해 놨고 그게 공개되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명태균 씨가 지금 하는 말들, 네. 그 워딩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없던 워딩들이에요. 사실 정치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워딩들을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좀 내성이 생겨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어제 CBS 라디오는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계속 듣던 얘기여서 별 새로운 건 없었죠. 네, 그 이제 근데 재밌었던 부분은 예. 본인이 본인 말을 계속 부정하는 일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지속하다 보면은 들통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말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지점들을 몇 군데 좀 봤습니다. 뭐 네. 가장 이거는 명태균 씨가 했던 말을 자기 부정이다. 그 오빠 있잖아요. 오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했을 때 예.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예. 뭐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명태균 씨한테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예. 명태균 씨가 그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오빠라고 안 부른다라고 예. 했는데 예. 그 CBS 라디오에서 나와서 예. 오빠 예.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와서 뭐 우리 오빠 네. 상태가 어떤지 좀 네, 네. 알아봐 달라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얘기를 보면서 했다. 예. 본인 말이 본인 말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발표된 내용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본인이 여론 조작을 네. 한 것이다라고 자백에 해당하는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노컷뉴스에 또 새로운 단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명태균 씨가 60대 더 나오면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대 30대 표본 조작을 하고 60대하고 70대 혹은 그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또 가중치를 줘서 높여서 또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네. 녹음 파일인 네. 거죠. 네. 요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뭐 노컷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네. 썼던데 네. 이 비슷한 내용인 겁니다. 예, 표본을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예. 표본 그러니까 이제 다 여론조사의 어떤 대상에 ARS 다 돌리지 않고 네. 표집이 다 덜 된 상태에서 예. 좀 더 올리는 겁니다. 가중치를 더 둬서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를 더 올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께서 20대 젊은 층의 지지를 더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20대만 골라서 비중을 높인 겁니다. 20대만.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예. 전체 20대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어디서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당원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명부가 57만 명부가. 근데 그 명부를 또 홍준표 시장 측에서 받았다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고. 네. 어쨌든 그 유출된 명부를 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걸 그렇죠. 걸러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정치 성향별, 지지 후보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조사가 가능해지는 거고 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여론을 또 만들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저희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그 당원 명부와는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ARS를 돌리다가 그 조그마한 표본, 그러니까 다 차지 않은 표본을 다시 분석해서 좀 비중을 특정 표본의 비중을 늘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표본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런 겁니다.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이것은 2022년이에요.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간의 통화 내용인데 이것도 강혜경 씨하고 통화한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강혜경 씨하고 통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뉴스토마토에 나온 명태균 씨의 음성은 2021년 9월 29일 대선 경선 당시고 대선 경선 당시고 요거는 본 후보 때죠. 본 후보, 그러니까 그 후보로 결정되고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선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3월 9일이 대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판에 이제 통화를 한 건데 이때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령별 득표율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올라가지 윤석열이가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돼요. 이번 일 끝날 때까지만 좀 고생 좀 해줘. 휴가를 한 일주일 가든지, 응? 뭐 챙겨주라 하대. 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미 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에는 20대에서 30대, 40대 샘플 줄이고 5060 세대 늘리는 그 결과값이 별도로 존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별도로 무슨 그 결과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예정된 뭔가가 결론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뭐 똑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왜 그 앞선 보도에 보면은 예. 당원 명부를 예. 분류를 해놨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당원 명부 분류. 예.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명부를 따로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명백한 조작인 거죠. 네. 그러니까 특정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샘플링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면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냥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예.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특별하게 지금 발언이나 내용을 삼가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이 무건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이제 사건 추가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쓰고 안 쓰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이어지는 보도에서 또 다른 녹음 파일이 나옵니까? 앞서 이제 서영교 의원 오셨는데 그 녹음 파일만 4,000개다. 그래서 분석할 사람이 없어서 다 못 풀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뭐 자원봉사라도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더 있습니까? 여론조사 여론조작.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뭐 더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일 수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고 또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대통령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고 하면 기사를 쓸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는 지금 당장은 좀 방향을 틀어서 명태균 씨가 어떤 이권 개입에 관여돼 있는지를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인 거죠, 돈. 아,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있어요. 뭐 본인 뭐 CBS 라디오에 나와서 나는 빈털털이고 돈이 하나도 없고 저한테도 뭐 월세방 살고 뭐 가난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분이 어떻게 계속 매일 비행기를 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정치권에 친하면 네. 저희가 가장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정보입니다, 정보. 네, 미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같은 거를 사전에 획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명태균 씨가 좀 정치권과 가깝게 지내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미공개 정보로 어떤 이득을 받느냐를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어떤 미공개 정보 혹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쓴 정황이 포착이 된 거군요.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가 나와서 아이고 벌써 7분이네요.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강혜경 씨가 21일 날 국회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는 국감 출석 안 한다고 불출석 사유서 냈어요. 네. 강혜경 씨도 사실은 이 사건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찌 보자면 명태균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네. 일종의 이제 그 종범과 주범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채감이나 이런 거 없었다고 합니까? 본인도 당연히 부채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더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실망감이 더 많이 크게 밀려왔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번 보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했고 숙고했고 논의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혜경 씨가 여론조사 조작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해가 갈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인간 박형광으로서는 너무 힘든 기사였습니다. 네, 기사였고 다만 어쨌든 기자 박형광으로서는 보도해야 되는 기사다라는 판단을 했고 내부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는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본인을 등기이사로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 추정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등기 이사로 예. 있는 분과 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 조작으로 표본 조작으로 여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을 때 네. 벌금형을 받으면 그 등기 이사가 받거든요. 등기 이사가 돈을 내야 되고 네. 그런 일들이 잦아지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은 노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요.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파문과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저희가 계속 이 상황을 저희도 좀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광 기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건강 관리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밥 열심히 드시고 예,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